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정님께서는 쌍특검의 날이라고 하셨네요. 예, 쌍무지개가 쌍특검이었군요. 예,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비유가. 자, 세 번째 주제는요, 조정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합당 절차 끝났는데, 예, 김진표는 왜 조정훈을 그냥 두나? 진짜 답답한 게 사실 한두 개가 아니죠. 가만히 보면은 이 정치권에서 그냥 이재명 괴롭히려고 작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도 사실 이재명 대표를 도와줘도 참 아쉬울 판에 발목 잡는데 참 열과성을 당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발목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조정훈 내에 당적 정리하는 거, 이거는 정말 간단한 문제이고, 이거는 김진표 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 꼭 해야 할 의무에 해당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의무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직무유기죠. 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자, 이 조정훈 의원은 시대 전환에 있다가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어요. 당적이 바뀐 거죠. 시대 전환하고 국민의힘이 합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시대 전환 의원, 그래서 비교섭 단체 의원이었는데 이제 교섭 단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소속이 바뀌면서 조정훈한테 추가로 발생하는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다? 바로 법사위입니다. 조정훈은 지금 현재 법사위에 소속이 돼 있는데 이제 법사위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원래 국회 법사위는 딱 한 명의 비교섭 단체 국회의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국회 법사위에서 캐스팅 보트를 주게 돼요. 원래 상임위원회에서 60% 또는 국회 본회의에서 60% 이상이 동의하면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표결을 강행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60%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자, 국회 의석으로 하자면 160석, 그리고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18석만 있으면 이게 통과가 됩니다. 이렇게 신속 처리 안건을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거죠. 자, 다수당이라고 해서 60% 이상을 그냥 가지게 되면 법사위에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 법사위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 따라서 60%를 꼭 채우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17석만 갖고 딱 한 석을 비교섭 단체에 주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누구다? 원래는 정의당이었는데 정의당이 깐족되는 바람에 요거를 조정훈으로 바꿔놨죠. 근데 이 조정훈이 지금까지 시비를 걸고 그동안의 모든 민주당의 이 국회 진행을 막아섰던 겁니다. 캐스팅 보트를 지가 쥐고 있다는 거 하나 가지고 지 한 명이 170명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정훈 때문에 생겼던 거죠. 근데 조정훈이 이제 국힘당이 돼버렸어. 비교섭 단체가 아니라 국힘당이 됐어요. 그러면 그 한석은 법사위 한석은 조정훈이 계속 가질 수 있다 없다? 가질 수 없다. 조정훈 이제 나가야 돼. 그런데 이 조정훈 현재 법사위에 눌러 앉아 있어요. 제가 오늘 뒤져봤습니다. 조정훈이 아직도 있어? 아직도 있어. 뒤져보니까 현재 보면은 국회 법사위 위원 정수 18명, 현재원 18명, 민주당 10명, 국힘당 7명, 비교섭 단체 1명. 자, 60%가 되려면 민주당이 11명이 되면은
60%가 돼서 자, 모든 그 의안을 착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딱 한 명, 이 한 명이 민주당의 길을 막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 한 명이 누구? 조정훈입니다. 자, 얼마 전까지도 계속 조정훈이었고 지금도 조정훈이 차지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게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이 가져야 될 것인데 이거를 지금 조정훈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조정훈 비교섭 단체 아니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으로 갔어요. 이제 더 이상 시대 전환이 아니어야 돼. 국민의힘으로 나와야 돼. 이미 합당 절차까지 끝났다고 다 마무리됐어. 선관위 등록까지 끝났어. 근데 이게 뭔데? 이거는 김진표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어제 언론 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 어떻게 돼 있었다? 자, 국민의힘 시대전환 흡수합당 조정훈 합류해가지고 112석.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국민의힘 시대전환 합당 절차 마무리, 합당 신고 예정. 자, 시대전환 합당 완료. 오늘부터 법적 효력. 이게 언제다? 12월 27일이네. 자, 국민의힘이 시대전환을 흡수합당으로 한다고 한 게 언제다? 11월 9일. 합당하겠다라고 결정된 게, 그래서 조정훈이 사실상 국민의힘에 합류한 게 11월 9일이에요. 합당 절차를 마무리된 게, 지난 19일입니다. 12월 19일. 그리고 합당이 법적으로 완료된 것도 어제였어요. 이미 다 끝났어. 그런데 아직까지 여전히 국힘당이 아니라 시대전환으로 남아있는 거 아니야. 자, 실질적으로는 이미 9월 달에 이미 합당이 완료된 거나 다름이 없었죠. 9월 19일 날 국민의힘과 시대전환이 합당 논의를 했고, 그리고 그 며칠 뒤에 합당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총선 빅텐트가 본격화된다고 했어요. 이게 언제? 9월 초예요. 자, 9월 초에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조정훈은 9월 초부터 국힘당 의원으로 활동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딴지를 핀 거지. 보세요. 11월 9일 기사인데 시대전환 흡수합당한 가결 선포가 됐다고. 그럼 이때 이미 마무리가 끝나야 되잖아. 근데 이때부터 한 달 반 동안 법적 절차를 마무리 안 하고 자일필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국힘당이 자일필 미루고 있었어. 그러면 국회의장이 가서 야, 합당까지 해놓고서 나머지 절차 왜 안 해? 빨리 진행해. 라고 해야 되는 거 정상 아닙니까? 더군다나 야, 조정훈, 너 이제 국힘당이잖아. 너 그럼 법사위에서 나가.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진표는 아직 합당 절차가 마무리 안 됐으니까, 아직 법적으로는 합당된 게 아니니까 내가 좀 밀어줄게. 그래서 지금 석 달을 지금 봐주고 있는 거예요. 9월 초에 실질적으로 합당을 했는데 지금 12월 29일, 12시 넘어서 29일이네요. 29일이 될 때까지 무려 2달 반 이상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석 달 동안 방치해 둔 겁니다. 국힘당 의원이지만 명목상 시대전환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법사위에 눌러앉아 있었던 거예요. 자, 국회 법사위에 눌러앉아 있다는 게 무슨 의미한다? 그 한 명, 조정훈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교섭 단체목 한 명이 사실은 캐스팅 보트, 국회 전체의 의결권을 좌우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민주당에서 제출한 각종 개혁 법안이 계속 좌초된 이유 다 조정훈 때문이었어요. 원래는 이거를 정의당이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정의당이 딴지를 걸기 시작했죠. 특히 그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가지고 정의당이 대놓고 민주당에 대해서 깐족됐죠. 대놓고 민주당을 디스하기 시작했잖아.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정의당 대신에 조정훈을 집어넣었는데 이 조정훈이 또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자, 여하튼 결론은 뭐냐? 조정훈은 이제 나가야 된다고. 여전히 계속 시대 전환으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선관위의 합당 절차까지 끝났다고. 그런데 왜 아직까지 시대 전환이 떡하니 국회의원 현황으로 남아있고 조정훈이라고 이름이 떡 뜨느냐 말이에요. 이게 뭐다? 선관위 등록한 것 자체가 무용지물인 거 아니야. 뭐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선관위에 등록했으면 이제부터는 당이 없어지는 게 맞지. 왜 당이 없어진 당이 왜 국회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거는 국회가 법을 어기는 거죠. 그 법을 누가 지금 어기라고 만들어주고 있는 거다? 예, 김진표죠. 김진표. 자, 이 문제 처음 거론된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거론을 시작한 게 이미 9월 하순부터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고요. 엊그저께는, 며칠 전에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직접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조정훈 너 빨리 나가 라고까지 분명히 얘기를 했죠. 조정훈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 비교섭 단체 몫이야. 근데 네가 왜 아직까지 법사위에 눌러 있어? 너 나가야 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훈 때문에 법사위가 2달 동안 사실 무력화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식물법사위란 말이 왜 나왔느냐? 이 조정훈 때문에 나온 거였단 말이야. 이 상황이 2달간 지속이 되고 있는데 국회의장이 쳐다보고 있었다고? 아니, 뭐 한 1, 2주가 이렇게 돼 있어도 문제가 될 판에 이거를 2달이 넘도록 이거를 방치하고 있었다고? 이거 여러분, 그 국회의장이 직무유기한 거 아닌가요, 이거? 이러고도 국회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국회가 식물국회가 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놔둬도 됩니까? 식물법사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법사위가 안 움직이면은 국회가 안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앞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고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 우리나라 국회는요, 법사위를 통과해야만이, 심지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도 법사위를 통과해야만이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말 웃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이라고 하는데, 이 체계자구심사권 때문에 법사위가 사실상 대한민국 국회의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체계자구심사권 때문에 각종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통과되지 못하는, 국회 본회의로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는데 국회 법사위에 눌러앉아 있으면서 최종적으로 결국 법안이 사라져버리는, 폐기돼 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법안의 무덤이라는 얘기도 해요. 원래는요,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만든 장치였고, 그래서 비교섭 단체에 한 명을 딱 주게 해서 이 비교섭 단체 한 명이 어떤 쪽에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통과될 수도 안 될 수도 이렇게 있게 만들려고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다수당의 횡포를 막자, 그래서 합의하는 이런 전통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의 장점은 살리면서 이것이 이 무작정 그 법안의 무덤이 되는, 체계자구심사권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법안의 무덤이 되는 이런 상황을 막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이 비교섭 단체 한 명이었던 겁니다.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정의당과 양양자, 민영배, 조정훈 이런 사람들이 번갈아 하면서 맡아왔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조정훈이 맡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한 명, 지금 그 우리나라 국회 구조를 살펴보면 이 법사위에 있는 비교섭 단체 국회의원 한 명이 우리나라 국회 전체를 좌우하게끔 전체 캐스팅 보트를 쥐게끔 만들어 놨던 겁니다. 자, 그거는 말 그대로 어느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비교섭 단체가 그 캐스팅 보트를 갖게 함으로써 다수당의 횡포는 저지하고 동시에 소수가 깽판 부리는 거, 몽리 부리는 것도 막자. 요 제도였는데, 자, 그랬는데 그 역할을 맡은 조정훈이 이제 국힘당 가버렸어. 그러면 그 역할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렇잖아요. 근데 조정훈이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바람에 그러는 바람에 법사위가 2달 넘게 가동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으면 국회의장이 야, 얘 빼!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직무유기입니다. 뭐 왜 그럼 직무유기를 했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지금 이 김진표가 왜 이러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중 한 가지가 김진표가 윤석열한테 약점이 잡혔다. 검찰한테 약점이 잡혔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김진표가 국회의장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총리 제안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사실 국회의장이 총리 가고 싶어 해요. 특히 김진표는 그 공무원 출신이잖아. 국회의장보다 국무총리가 더 기분 좋을 수 있어.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지난번에 박병석이 그 총리 그 제안을 받았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 민주당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의장이 될 수 있었는데 그 민주당을 팔아서 동지들을 팔아서 자신의 출세길을 열려고 하는 거죠. 동지를 팔아서 관직을 얻은 겁니다. 지금 김진표도 나이가 꽤 많은 걸로 아는데 자, 그 나이에 또 관직 욕심을 내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말이 되겠어요? 물론 김진표는 그렇게 변명합니다. 여야의 타협 정치를 그리고 뭐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그 수정해 갈 수 있고 바로 잡을 수 있게 그걸 하려고 하고 있을 뿐 내가 일부러 민주당 발목 잡으려고 한 거 아니다 라고 변명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지. 2달 넘게 법사위가 올스톱돼 있고 그래서 국회 본회의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한다고요? 그러고도 국회의장입니까? 뭐라고 변명을 할지 모르겠으나 김진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입수한 정보를 확인해 보면은 그 정보는요,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은 김진표 총리가 다음 총선에서 자기 지역구를 국힘당 쪽 후보한테 건네주는 걸로 뭐 그렇게 약속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래서 총리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제안 비슷한 걸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소문이 막 돌고 있습니다. 부디 제발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요. 이건 해도 너무하는 거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국정조사
지금 8건인가 9건인가 전부 다 지금 잠자고 있어요. 그 중에는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도 있어요.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온 국민이 나서가지고 지금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게 진척이 안 됩니까? 김진표가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밀정인 거죠. 자, 여러분, 소문은 그냥 소문이니까, 김진표가 뭘 제안 받았다더라, 아니다, 검사한테 뭐가 물렸다더라, 이런 얘기, 그래서 소문이니까 그냥 소문으로 끝나기를 바랄게요. 근데 그게 다 소문이라고 한다면, 김진표 의장의 지금 행보가 도저히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표 의장이 해명을 해야 됩니다. 아니, 국정조사, 양평고속도로 같은 거 중요한 국정조사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질질 끄냐고. 지금 이제 이 국회 21대 국회 얼마 남지도 않았어, 임기가. 그럼 결국 그거를 뭉개겠다고? 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양평고속도로 문제 김진표 의장이 끝까지 국정조사 안 받으면은요, 김진표 윤석열한테 물린 게 있거나 아니면 윤석열한테 제안을 받았다는 게 그게 사실로 드러나는 겁니다. 입증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복실님께서는 이낙연, 김진표, 박병석 제발 좀 안 보였으면 이라고 하셨고요. 숙님께서는 민주당에서 진표 압박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디플랜님께서는 윤석열 밀정이라고 하셨고요. 장혜선님께서는 국회의장 바로 뽑아야 된다고. 이 국회의장을 왜 저런 사람을 뽑았느냐라고 하는데, 김진표도 그렇고 박병석도 그렇고 사실 우리한테는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이잖아. 뭐 하던 사람이야 저?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꽤 신망이 있었대. 아니 왜? 어떻게? 그렇게 민원을 잘 들어준대. 민원이 있으면 자기가 앞장서서 해결해주고 그랬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뭔가 민원을 처리를 잘 못하는데 민원 처리, 특히 지역구 민원을 쉽게 처리해 주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야. 참 되게 당황스럽죠. 그 국회의원들 민원은 그렇게 잘 처리해 주면서 우리 시민들의 민원은,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민원은 왜 처리를 안 하지? 왜 뭉개고 있죠?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 시민들의 의견은 지한테 정치적 이득이 안 되니까. 자, 다른 국회의원들은 민원 잘 들어주면 언젠가 걔들로부터 내가 한 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당대표 나갈 때 한 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국회의장 나갈 때 혹시 한 표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주는 거야. 막 주선해주고 그런데 안 되면 국회 공무원 불러가지고, 야, 공무원 너 일로 와봐. 어느 의원실에서 이런 민원이 있다니까 너 가서 좀 얘기 들어봐. 보내는 거야. 그러면 이 국회의원이, 이 공무원이, 박병석 의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무슨 민원이 있으시다고요?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다른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을 갖고 어떻게 하지를 못해가 쩔쩔매고 있는데 해결이 딱 돼버리니까 얼마나 이 의원은 고맙겠어. 그래서 나중에 박병석한테 한 표를 주는 거야. 김진표도 마찬가지였고 정세균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계속 민주당 국회의원, 국회의장으로서 활동을 하면 되는데 가서는 바꾸는 거지. 왜? 그동안 자기가 민원 들어주고 했으면은 자기는 누구한테 신세 안 졌겠어? 그치. 그러니 국회의장 되면 이제 싹 그런 겁니다. 예. 참. 참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불철저함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민원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국회의장감이냐 아니냐는 이렇게 좀 걸러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이렇게 장난질을 치고 박병석처럼 검찰 개혁안에 뒷다리 발 걸고 넘어져 가지고 택도 아니게 등 이간을 넣는 바람에 이 검찰 수사권 박살내는 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완전히 회수하는 거, 그걸 무산되게 만드는 거예요. 등 하나 때문에. 그 등 하나 넣은 게 박병석이었고, 박병석이 그걸 반드시 넣어야 된다, 그거 안 넣으면 안 된다 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꼬라지가 난 거거든요. 개혁을 좌초시킨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만약 그때 그 등이 빠졌더라면 검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못했어요. 수사 끝. 더 이상 수사를 못하는 거였다고. 자, 대북 송금 수사 못해요. 검찰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중수청으로 가져가야지. 그랬어야 했어. 근데 그게 안 된 게 누구 때문이다? 박병석 때문이라고. 걔가 그냐면 그 중대한 법에 등 하나 넣어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 그걸 몰랐겠어? 등 넣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난다는 걸 몰랐겠어? 알지? 아는데 등을 넣어야 된다고 땡깡을 부렸어. 그냥 부렸겠어? 다 콩고물이 떨어지니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짓을 지금 김진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짓을 하게끔 길을 열어준 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잖아. 그러니 얼마나 불철저하냐. 자기 좀 민원 좀 들어줬다고 국회의장 펴주는 바람에 정작 돼야 될 사람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는 돼야 될 사람이 안 된 건 둘째치고 개혁이 좌초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통을 받잖아요. 민주시민들이 고통을 받잖아. 이재명 대표가 고통을 받잖아. 그렇게 박병석 때문에 고생을 했으면 김진표는 뽑지 말았어야지.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 민주당 이 공천하는 과정에서 물갈이가 많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물갈이가 돼서 싸우겠다, 투지에 불타지 않는, 투지가 없는 이런 사람들은 국회에서 빼야 돼요. 투지가 없는 사람들은 뭐다? 자기 이권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밖에 안 돼요. 필요 없어요. 그죠?